입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의 언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함에 있어서 표현 방법, 수학 문제에 대한 표현 방법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1. 이게 뭡니까? 함수. 또 직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수많은 점들을 규칙성 있게 배열시키는 거야. 뭐 x가 1이면 y는 2, x가 100이면 y는 101. 다시 말해서 x값과 y값이 얼마 차이 나는? 1 차이 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래.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쵸? 좌표 평면 x축 y축이라는 놈을 잡고 x가 0이면 y는 1이고 x가 1이면 y는 2고 x가 3이면 4고 그죠? x가 뭐 마이너스 100이면 마이너스 99고 뭐 이런 걸 미친듯이 모아놔본 거죠. 그랬더니 그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점들을 찍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야? 직선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우리 선은 뭐라고 배웠지? 점들의 모임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쵸? 점들의 모임. 영어로는 셋 아니에요. 셋. 그쵸? 선물 세트 할 때 그 셋.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점들을 모아놓은 점들의 세트 아니야? 점들의 세트? 그럼 나는 그런 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저 위에 있는 그래프라는 걸 x, y 바 y는 x 플러스 1 x, y는 실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뭐냐면 이 직선이라는 놈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의 모임이라는 표기법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 미리 스포 한번 하는 거야. 이거 차곡차곡 배우실 건데 여기에 보셔도 생소한 기호를 하나 써놨죠. 삼지창 같이 생긴 놈. 요거는 원소라는 놈을 뜻해요. 원소. 그러니까 누군지를 표기하는 거야. 야, x, y는 누구냐면 실수라는 덩어리들의 하나야. 이런 느낌이죠. 나, 사람. 이렇게 하면 돼. 사람들, 나는 사람들의 어떤 한 존재. 여기 남자.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런데 남자는 특정 한 놈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이렇게 줬어. 남자는 사람들의 집합 중에 사람들의 모임 중에 남자는 그 소속되어 있는 어떤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쓴다고요. 나와 사람 또는 나와 남자라는 구조는 특정 한 놈이 너의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고. 이 그룹은 이 그룹에 들어가 있는 일부입니다 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원소 얘는 부분을 뜻하는 부분 집합 이런 것들에 대한 즉 내가 말로 하고 싶은 걸 기호로 나타내는 단원이 집합이라는 단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출발을 해봅시다. 자, 교재에 집합 단원을 딱 보시면 처음에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집합은 영어로는 set이라고 그랬죠? set.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라는 걸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우리 반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 지을 수 있잖아. 정확히. 그럼 우리 반에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 또는 남학생 집합, 여학생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반에 똑똑한 학생과 똑똑하지 않은 학생 구별 지을 수 있어? 난 있을 거.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용어에 대한 건 구별짓기가 애매하다. 쉽게 말해서 100명한테 물어보면 그 100명에 대한 결과물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우리 반에 이쁜 학생들의 모임. 이것도 안 되겠지. 왜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골라내고 누군가는 이렇게 빼고 골라내고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의 기본은 뭐예요? 정확히 구별지을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집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바로 옆에 1번 문제 가봅시다. 7페이지 1번 문제 가시면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 돼요. 100에 가까운 게 누굽니까? 99 맞아요? 아니죠. 왜냐면 100에 가장 가까운, 잘 들어봐요. 100에 가장 가까운 정수라고 하면 뭐야? 99와 101이라고 딱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수라는 건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수 체계는 우리가 배운 가장 큰 수 체계가 뭐야? 우리 수학상 배웠잖아. 다. 실수, 허수 포함해서 누구? 복소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소수, 실수, 허수, 실수 안에서는 정수, 그쵸? 그 전에 유리수, 유리수가 아닌 놈, 그쵸? 정수, 정수가 아닌 놈, 즉 자연수, 영, 음의 정수.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듯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가까운 수, 그러니까 명칭이 모호하잖아. 그럼 99도 가깝겠지만 99.1이 더 가까울 거고 99.9가 더 가까울 거고 99.9999가 더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확히 정의 내릴 수가 없으니까 얘는 집합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니은 16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 4, 8, 12 16보다 작으니까 4, 8, 12 끝. 그럼 얘는 집합인 거죠. 다리가 두 개인 동물들의 모임. 이거는 어때?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 머릿속에 한계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뭐 어떤 동물 협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 동물 종이 있을 거 아니야. 중간에 다리 두 개인 놈, 세 개인 놈 구별 지어놨겠죠. 그지? 우리가 단지 한계 때문에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정확히 구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참. 리을 몸무게가 무거운 학생 이거 애매모호하니까 당연히 땡. 그런데 몸무게가 뭐 몇 킬로 뭐 50kg 밑에 뭐 이하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 지으면 또 정의가 되어지겠죠. 이런 걸 뜻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서 원소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선생님이 조금 더 폭넓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어떤 집단을 가지고 이렇게 X, Y, Z 정확히 합시다. 쉼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X, Y, Z라는 것을 갖고 있는 집합 A가 되는 거예요. 집합 A. 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 그 봉지 안에 A라는 봉지 안에 뭐 사과, 배, 딸기 이렇게를 넣었다는 거죠. 그지? 원소와 집합이 되는 거야. 그 원소를 포함한 집합. 그러면 자, X라는 놈은 A라는 봉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나 같은 존재야. 그냥 딱 단일 하나. 그쵸?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X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만 일단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자면 입 벌리고 있는 쪽이 큰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너는 너 안에 들어가 있어. 너는 너의 원소야. Y,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Z도 마찬가지. 근데 어떤 W 같은 걸 선생님이 썼어. W는 A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뭐해? 찍 그으면 돼. 원소가 아닙니다가 되는 거야. 별거 없죠? 그러면 다시 내가 여기에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얘가 봉지가 너무 커. 아니 봉지가 너무 작아서 옮겼어. 그래서 나는 X라는 놈과 Y라는 놈을 다른 봉지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고요. 그러면 전체 장을 본 X, Y, Z 중에 X와 Y는 일부잖아.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뭐야?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얘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전체에 대한 부분. A라는 것은 X, Y, Z잖아요. 그럼 너는 부분이야. 그러면 너네 애들은 너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해서 부분 집합에 대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삼지창은 뭐라고? 원소 하나짜리와 덩어리, 한 놈과 덩어리. 요렇게 얘 없이 쓸 때는 덩어리와 덩어리인데 얘는 작은 덩어리, 너의 일부 덩어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읽으실 때는 너는 X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너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요. 부분 집합.
그런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주둥이를 벌리고 있는 쪽이 큰 집단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거든. 주둥이를 벌리고 있는 집단, 집합 A는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놔도 되죠. 같은 놈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너와 너는 이쪽이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는 크다가 아니라 주둥이를 벌리지 않고 있는 이쪽 있죠? 닫혀있는 이쪽. 이쪽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렇게 결혼하셔야 됩니다. 모든 원소, 하나하나를 보고 원소. 모든 원소는 이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X, W, A 이렇게 하면 너 이놈의 새끼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이건 어떨까? 지금 얘랑 얘는 같죠? 그치? 그럼 이거 돼야 안 돼? 크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는 것 뿐이지만 정확하게는 뭐라고? 너네들의 원소는 너 안에 들어가 있니를 물어보는 거야. X 들어가 있죠? Y 들어가 있죠? Z 들어가 있죠? 그럼 뭐야? 참이 되는 거야. 참.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장 본 거에 모든 걸 다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X, Y, Z를 장을 봤어. 내 동생이랑 같이 봤다고. 그럼 동생도 하나 들어야지.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X라는 것만 따로 뜯어도 되죠? 다른 봉지 하나. Y라는 것만 따로 담아도 되죠? Z만 따로 담아도 되죠? X, Y만 따로 담아도 되고요. X, Z만 따로 담아도 되고요. Y, Z만 따로 담아도 되죠? X, Y, Z 그냥 내가 다 들게 라고 해도 되죠? 맞죠? 이게 동생한테 줄 수 있는 조건들 아니야? 또 없어? 아 이게 되게 좋은 언니, 오빠, 누나, 형 아니야?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동생한테 빈 봉지만 주는 거지. 내가 다 들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잖아. 그것도 우리는 부분이라고 쳐요. 그래서 얘라는 기호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인데 그걸 우리는 기호로 동그라미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그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덩어리.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케이스들이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집합 A에 대한 부분 집합, 엄밀히 따지면 부분 집합들이 되는 거야. 부분 집합들. 그러니까 너도 집합 A의 부분 집합, 너도 집합 A의 너도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8개는 따로따로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랑 너 써도 되고 너랑 너 이렇게 기호를 얘 기준으로 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 이걸 보고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 설명을 왜 미리 드리냐면 이게 뒤에 부분집합이라는 파트에서 또 나와요. 근데 미리 이것들을 알아두면 우리가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미리 정리를 해드린 거야. 자, 부분집합은 이런 거 일부 졸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덩어리를 나타내는 집단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걸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U라고 해서 전체 집합을 표시할 때 뭐 선생님들마다 뭐 각기 다르겠지만 이렇게 대문자 U자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집합에서 뭐 합집합, 교집합이라는 집합의 연산 구조 같은 게 있는데 그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U자를 이렇게 많이 써요. 전체 집합, 뭐 어려워하지 마. 어떤 집합이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뭔 거 같아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얘를 표현하는 방식은 누구나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해도 되죠?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잘 봐. 어떤 x 바라고 해요. 바 bar 막대기 바 하고 x가 어떤 애냐면 0 아니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고 빼고 x가 누구냐면 이렇게 원소라는 거죠. x가 누구냐면이야. x가 누구냐면 자연수. 얘랑 뜻이 똑같아요. 요 자리가 집합 기호를 쓰고 정확하게는 집합 기호가 아니라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건 이런 괄호 덩어리를 쓰고 바를 쓰면 요 앞부분이 뜻하는 바가 원소를 뜻해요. 이 집합의 x는 원소인데 그게 누구냐면 이라고 뒤에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그놈이 누구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렇게만 쓰면 몇 개인 거야? 개수 따질 수 없는 거지. x가 누군지 몰라. 그냥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1.1도 되고 1.9도 되고 9.8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런 제한을 주면 그게 누구야? 1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 자연수 애들은 1, 2, 3, 4, 5, 6, 7, 8, 9, 10 얘랑 말이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의 차이야. 그때 우린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원소를 일일이 다 펼쳐놓은 거. 그래서 원소 나열법 이라고 합니다. 원소 나열법. 그냥 일일이 다 써놓은 거. 그런데 점점점을 쓰셔도 되는데 점점점을 쓸 때는 반드시 누구나 봐도 규칙을 알 수 있게끔 써놓는 거예요. 봐봐. 1. 점점점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는 거지.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내가. 또는 2, 4, 16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요? 2, 4 다음에 뭐겠어? 6 맞아요? 아니지. 그냥 선생님 괄호 없이 쓸게. 2, 4, 6, 8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2, 4, 8, 16 이건 뭔지 알아요? 거듭제곱 쓴 거지. 2의 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 배수,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그러니까 모르게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규칙을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선생님 6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건 명확하잖아. 2, 4, 6, 8, 10 2배수를 썼어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조건 원소 나열법을 쓰실 때는 누가 봐도 점점점 생략을 해도 좋습니다. 단 누가 봐도 정확한 규칙을 알 수 있게끔 써주는 게 필수. 그 다음 얘는 원소를 써주고 그놈이 누군지에 대한 걸 정확한 제시를 해주는 거. 조건 제시법 이라고 합니다. 말 뭐 그럴싸하죠? 느낌 이해되시죠? 야 너가 누군지에 대한 조건을 써주는 거. 조건을 제시해주고 너가 그런 거야 라고 쓰시면 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선생님 이런 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2x 바 x는 1, 2, 3 이렇게 썼어. 너가 집합 A래. 집합 A의 조건 제시법이야. 그걸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세요 라고 하면 뭐가 돼요? 2, 4, 6이 되는 거지. 왜? 다 앞에 있는 애가 뭐야? 원소라니까? 근데 x가 누구야? 1, 2, 3이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다가 2 이렇게 써놨어. 그럼 얘는 원소가 누군 거야? 2, 4, 6, 8 해서 어디까지? 20까지 써주는 놈이 원소 나열법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러한 집합에 대한 표기법이 존재를 할 거고 되셨죠? 집합에 대한 표기법. 자, 얘는 원소가 몇 개입니까? 10개죠. 10개. 10개. 잘 봐요. 선생님 집합 B를 또 하나 표시할게요. 집합 B는 X바 자, 집합 B도 표현을 했어요. 몇 개입니까? 2개가 아니죠. 조건을 안 줬잖아. 실수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는 몇 개가 있고 너는 너무 많잖아. 그럼 우린 얘를 보고 개수로도 집합을 분류해요. 개수가 한 개가 있잖아. 한 개가 있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 개가 있을 유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유한. 한 개가 있는 집합. 개수로서 또 구별을 짓는 거.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한 개가 없으니까 무한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를 구별 짓는 건 몇 개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유한 집합인 거야. 몇 개라고 대답을 못하면 무한 집합인 거야. 그럼 다시 합시다. 자, 어떤 집합 C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그럼 얘는 원소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야 이거 원소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0개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누구야? 무한이 된 거야. 말뜻이 하죠? 몇 개!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유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가운데 박스에 가운데 1-2의 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2번을 보시면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놓고 밑에 적혀있죠? A는 공집합 그리고 집합 A의 개수 뭐 요거 선생님 설명드리겠지만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 개념 플러스 라인에 보시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유한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공집합은 유한 집합입니다. 유한 집합은 정확히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개수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개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유한 집합이다. 그리고 그럼 유한이라는 놈은 우리가 개수에 대한 답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럼 개수는 넌 몇 개? 10개라고 대답할 수 있죠. 요따구로 생긴 그 집합은 n, 넘버, 그러니까 개수를 뜻해요. 너의 원소의 개수는 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시면 되죠.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개 이렇게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N, B 너는 얘는 없죠? 답을 못해요. 뭐 어디에서 배우신 친구들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무한대 이런 거 쓰지 않아. 그냥 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개수에 대한 정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까다롭지만 조금 더 집중합시다. 밑에 1-3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라고 돼서 부분 집합에 관련된 얘기 있죠.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야 될 것도 진짜 많고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운 것까지 같이 설명을 쭉 드릴게요. 잘 들어. 헷갈릴 거 내가 다 얘기할 거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너무 중요한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부분 집합은 영어로 subset이라고 합니다. subset. 그래서 SS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부분 집합. 자, 출발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 1, 2, 3, 4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집합 A는 2, 4입니다. 집합 B는 2, 3, 4입니다. 2, 3이라고만 할까요? 2, 3입니다. 1, 2, 3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썼어요. 됐죠? 자, 마트에 1, 2, 3, 4라는 물건을 팔고요. A라는 학생이 가서 2, 4를 물건을 샀고 B는 가서 1, 2, 3을 물건을 산 거예요. 없는 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U, 전체 집합이라고 불러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맞죠? 집합 B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더 찾아보고 싶어요.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은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찾는 방법 어떤 집합이든 부분 집합을 찾는 방법은
원소의 개수를 늘려가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게는 몇 개부터 출발한다고? 동생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0개부터 출발해서 최대 몇 개? 4개까지겠지. 난 너무 귀찮은데 다 쓸게 일일이. 잘 봐. 이제 중요한 거 할 거니까. 출발. 아무것도 안 쓰는 거 그냥 이렇게 괄호를 쓰셔도 돼. 아, 나 괄호 얘기 계속 빼먹었다. 자, 요 괄호 모양을 잘 들어. 별거 아니야. 너무 중요한 건 아닌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돼. 학생들은 보통 이 괄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중괄호라고도 많이 불리죠. 근데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는 연산에서 쓰이는 이름인 거야. 오케이? 연산에서 쓰이는 이름. 예를 들어서 하늘이는 집에서는 딸이라고 불리고 선생님한테는 제자라고 불리고 제3의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냥 여학생 이렇게 불리듯이 쓰이는 데마다 이름이 다른 것 뿐이야. 집합에서는 연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괄호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이거랑 개념이 똑같아. 잘 봐. 선생님이 C라는 집합을 1, 2라고 썼어. 됐죠? 이거는 1, 2라는 물건을 담은 봉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얘랑 얘는 같게 다르게? 같게 다르게? 같을까 다를까? 생각을 해봐. 야, C는 뭘 갖고 있어? 1, 2 갖고 있어 라고 하면 되잖아. 아, 아니야. 2, 1이야. 이건 좀 사이코 같지 않아? 근데 둘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치? 잘 기억해. 같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본 적 있는 거.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지 우리? 1,2라고 읽지. 습관처럼. 그쵸? 2,1. 이건 너무 잘 알죠? 같아야 다르다. 다르지. 이거 보고 뭐라 불렀는지 기억나? 좌표? 말고 또 있어.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좌표가 아니라 1, 2랑 2, 1이 다르다는 건 뭐가 있다는 뜻이야? 앞, 뒤라는 순서가 있다는 뜻 아니야? 순서의 묶음. 그렇지. 순서쌍이라고 그러잖아. 순서가 있는 묶음이라는 뜻이야. 이 새끼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누구누구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괄호의 정확한 이름은 뭐야? 제가 수학교육과를 나와서 한자를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닐 B자 뭐야? 아닐 B? 그래서 너무 그지같이 썼나? 얘는 비순서쌍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 비순서쌍 괄호 쓰세요 이렇게 하진 않아. 그냥 집합 괄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집합 괄호가 아니에요. 비순서쌍. 뭔 뜻? 순서가 없다는 뜻. 그러니까 그 안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뭐뭐뭐가 담겨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구조죠. 자, 이제 출발할게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공집합. 그럼 원소 하나짜리를 묶어보면 1, 2, 3, 좀 스피드를 낼게요. 4, 원소 2개짜리 1, 2, 1, 3. 쓰는 순서도 잘 보셔야 돼. 1, 4, 1 끝난 거죠? 그러면 2, 3, 2, 4, 2 끝난 거예요? 3, 4. 원소 3개짜리 1, 2, 3, 4 빼먹은 거죠? 1, 2, 4, 3 빼먹은 거예요? 1, 3, 4, 2 빼먹은 거고요. 2, 3, 4, 1 빼먹은 거. 마지막 1, 2, 3, 4 전체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우린 뭐라 그래? 부분집합. 부분집합 모듈이 다 쓴 거지.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자꾸 습관 빵개부터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 있으면 5개짜리 집단들로 따로따로 나눠서 쓰는 거야. 되셨죠? 이걸 보고 우린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어떤 문제들이 이제 출제를 하냐면 자 부분집합 개수를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래.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예요. 집합 B라는 놈의 부분집합을 세봅시다. 빨리 쓸게요. 0 미안해. 바로 안 쓸게. 1, 2, 3 1, 2, 1, 3 2, 3
1, 2, 3. 이해되시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너는 8개예요. 아, 하나, 둘, 세 개니까 8개. 하나, 둘, 셋, 4개였으니까 16개 되고. 뭔가 규칙 찾았어요? 2의 개수 제곱이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해볼게. 어떤 집합 A란, 제가 헷갈리니까 A 쓰지 마자. 어떤 집합 P가 존재하는데 그놈에 대한 NP가 뭐라고 할까? 다른 알파벳 써야지. 알파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P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알파 개가 있대요. 되셨죠? 그러면 P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의 알파 제곱개가 되는 거지. 2의 알파 제곱개. 되셨습니까? 자, 난이도 또 올립니다. 여기 잘 보세요. 초집중. 이제부터 이제 못하는 애들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소가 16개가, 아니, 집합이 16개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부분 집합, 요거 좀만 하고 쉬었다 할 테니까 자, 집중하세요. 부분 집합 중에, 그러니까 이 16개 덩어리들 중에 원소 2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 선생님 이제 SS라고 쓸게요. 개수 SUB, SUT, subset.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를 갖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되셨습니까? 답은 8이죠. 됐니? 근데 잘 생각해봐. 과연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겠죠? 전체 집합을 1, 2, 3, 4라고 한다. 그들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 2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저거 다 써? 그 다음에 곤란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럼 방법을 알아야지. 그죠? 케이스 분류라고 합니다. 케이스 분류.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전체 애들을 다 쓸 건데, 나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이제 노가다를 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체 집합 1, 2, 3, 4가 있는데 나는 2를 특정 지어서 야 2가 반드시 있는 애와 없는 애를 나눠서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봐봐. 2를 일단 빼놔. 너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나한테. 너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얘 빼놓고 1, 3, 4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부분 집합을 만들어. 그냥 1, 3, 4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들의 부분 집합을 쓰는 거야. 누구부터야? 0, 1, 3, 4, 1, 3, 1, 4, 3, 4, 1, 3, 4. 이해되십니까? 그럼 나는 그들에다가 전부 다 뭐를 추가하냐면 2라는 원소를 추가해 나가는 거야.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2를 추가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2라고 생기는 거야. 1에다가 2를 추가하면 1, 2라는 놈이 되고 3에다가 추가하면 3, 2라는 애가 되고 4에다가 추가하면 4, 2라는 애가 되고요. 1, 3, 2가 되고요. 1, 4, 2가 되고요. 3, 4, 2가 되고요. 1, 3, 4, 2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2만 계속해서 추가해 놓은 거지. 느낌 이해됨? 됐어? 개수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결론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냐면 너의 개수라는 놈은 말이야 2라는 원소를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랑 어때? 동일한 거지. 같습니다. 말뜻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요거 찾을 때 어떻게 찾았어요? 2를 뺀 1, 3, 4로 만든 부분집합들이지 거기에다가 뭐만 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2만 다 추가하면 되니까 개수는 얘네 둘의 개수가 어때?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아, 야 2를 꼭 넣어야 돼 라고 하면 2를 빼놓고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2만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너의 개수나 너의 2가 없는 놈이나 2가 있는 놈이나 개수가 똑같은 거야. 그럼 다시 정리. 2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나 2를 반드시 포함하지 마라고 한 부분집합의 개수나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함한다와 포함하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그닥 개수를 구할 때 중요하지 않아. 헐? 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확장을 해서. 여기다가 이어서 썼어? 요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 내리거나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집합 P의 원소 중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도 특정 원소 한 개를 반드시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개수 구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포함하든 안 하든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을 정의 내리면 얘는 총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거야? 알파계의 원소가 있는 거야. 10개처럼 알파계가 있었어. 그러면 알파계 가지고 부분집합 개수는 이만큼이지. 그런데 난 한 개 뺀 거야. 자, 다시 할게. 1, 2, 3, 4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에요. 그죠? 원소가 4개니까. 그런데 나는 2를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2를 빼고 1, 3, 4에 대한 부분집합이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2의 4가 아니라 그 중에 원소 하나를 뺀 특정 원소를 하나를 뺀 개수니까 2의 세제곱이 개수가 된 거야. 그럼 너의 개수는 결국 2의 알파의 빼기 1 원소에서 하나 뺀 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특정 뭐라고 할까? M개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알파 빼기 M 이렇게 준 거죠. 부분집합 중에 원소 1과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제 말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해볼게. 전체 원소가 누구야? 1, 2, 3, 4야. 그렇지? 1, 2, 3, 4인데 나는 1, 2, 3을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을 찾고 싶은 거야. 여기에서 1, 2, 3 포함한 거 찾아봐. 여기 있죠? 요거. 맞죠? 답 두 개야. 누구라도 두 개야. 1, 2, 3, 4인데 1, 2, 3을 포함하면 1, 2, 3이거나 1, 2, 3, 4잖아. 됐어? 답 두 개. 어떻게 찾으면 돼? 2의 전체 원소의 개수 몇 개야? 4개인데 특정 몇 개? 1, 2, 3이잖아. 빼기 3 이렇게 주면 돼. 됐어? 마무리 하나 더. 특정 A개를 포함하고 B개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너무 쉬워. 포함한다와 포함하지 않는다는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 얘는 이러한 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 얘는 2의 전체 알파 제곱에다가 빼기 A에 빼기 B 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딱 얘기하고 우리 쉬었다가 할게요.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집단을 보고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1, 2는 1, 2, 3, 4의 부분 맞잖아요. 그쵸? 근데 1, 2, 3, 4는 1, 2, 3, 4의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자기 자신 아니야. 그쵸? 그래서 너는 진짜 부분인 건 아니니까 널 뺀 나머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얘를 보고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제외하면 그걸 보고 진부분집합.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겠어? 2의 4제곱에 빼기 1이라는 자기 자신만 빼시면 진부분집합의 개수.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나는 빼고 진짜 부분인 건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난이도를 훅 올려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약간 예산이 털털 털릴 수 있겠지만 잠시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뭐 질문?